아니라 한 30분만 해. 오늘은. 알았지? 그리고 다음에 올 때 조금 더 해. 그럼 되지. 집에 가는데 오래됐다. 알았어. 빨리 이제 6시에 와. 그때는 6시에 오면 되잖아. 그때 동아리 있는데. 알았어. 아유 저 진짜. 자, 펴. 책 펴. 거기에 봐봐. 온도하고 열. 엄마가 보냈어요. 뭘 보냈어? 온도와 열 개념적으로 여쭤보죠. 아, 선생님 지금 오늘 해주잖아. PDF로 보냈어? 엄마가? 이걸 내가 볼까? 이거 저거 그냥 볼게. 자, 봐라. 뭐가 있냐면, 자, 온도와 입자다. 응? 뭐가 있냐, 온도와 입자가 있는데, 그래서 햄버거 사 먹고 왔어? 친구들하고? 뭐만, 그것만 사 먹고 왔어? 음료수만? 뭐? 엄마가 사셨는데요. 엄마가? 엄마 또 엄마하고 밥 먹고 왔어? 엄마가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인테리어는 짓고 왔는데요. 그래? 너 그러면 봉사활동 갔다 왔더니 하고서 왔는데요. 뭐 놀았어? 빨리 오라니까 선생님이. 빨리 와갖고 빨리 했으면 좋잖아. 엄마가 집에 가봐야 된댔어요. 자, 온도와 열이 있어. 온도와 입자가 있어. 자, 온도라는 건 뭐야? 온도라는 건 뭐야? 자, 봐라. 물질은, 자, 모든 물체는 뭐로 이루어졌어? 응? 아, 진짜, 너무 잘하지. 자, 자, 이거 봐. 골고루 한다고. 자, 물질은 뭘로 이루어졌다?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졌어. 입자라는 게 뭐야? 입자라는 게 뭐야? 알갱이야. 아무리 작아도 너희 또 집중 안 해? 주제는 아닌데요. 돼. 그래서 다시 했어요. 네가 잘못 꽂아들은 거야. 입자는 아무리 작아도 부피나 질량을 지닌 알갱이를 입자라고 해. 자, 보자. 입자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돌탄이 그랬어.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가장 작은 구. 그걸 뭐라 그랬어? 돌탄이 있는데. 아, 돌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작은 구를 뭐라 그래? 뭐라 그러냐면 원자라 그랬어. 근데 원자 쪼개진다.
실제로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원자 있고와 전자가 쪼개져. 근데 그냥 물질은 기본 입자라 그러자. 그리고 원자가 2개 이상 모이면 뭐가 된다? 분자가 돼. 근데 봐봐. 근데 원자나 분자가 너무 적어. 이렇게 우리가 원자가 눈에 보인다 미친놈이야 눈깔 뽑아야 돼. 근데 1학년 1학기 맞아요? 맞아. 아니 근데 선생님이 입자 나오잖아. 그래갖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미리. 저 이거 실험한다는데. 알았어. 이렇게 실험할 테니까. 문제 푼대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풀이 연습 실험은 해보는 거고, 뭐 오늘 문제풀이 할까? 이게 실험 뭐가 나오냐면 열평형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실험하는 거 있잖아. 열평형. 차가운 물체하고 뜨거운 물체하고 해가지고 온도가 같아질 때, 열이 이동해가지고, 이걸 하는 거야. 근데 원자나 분자는 너무나 작아갖고 전야의 해밍으로 보일 정도야. 작으니까 원자 모형을 써가지고 이렇게 나타낸다. 수소 원자는 하이드로젠이니까 수소 원자는 그냥 2개 있으면 EH라고 써. 근데 산소 원자는 옥시전이다. 그럼 O 하나만 써. 1이니까. 근데 원자가 2개 이상 모이지. 뭐가 되냐? 분자가 돼. 이것들이 결합을 해. 화학적으로. 하고 수소 분자가 H2라고 그러지. 물 분자는 뭐라고 그래? 그 CO2는 이산화탄소고. 그다음 뭐야? 물 분자는 H2O라고 했잖아. 너 배워 들어봤지? H2O. 물을 갖다가 물은 산소하고 수소로 돼 있어 이렇게. 물을 H2O라고 했잖아. 물 분자를. 근데 자 원자가 2개 이상 모여야지만 분자가 되는데 원자일 때는 성질 안 띈다. 근데 분자가 되지. 그러면 물 분자 물 몇 도에서 끓어? 100도. 몇 도에서 물은 0도에서 얼지. 그러니까 분자서부터 성질이 되네. 근데 얘가 다시 원자로 분해되지. 성질이 안 나죠. 분자는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물질. 그리고 분자가 모여서 얘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얘가 훨씬 커. 원소가 있어. 원소는 뭐냐면 여기에 순수한 철 원소가 있다. 조그만 거. 근데 얘는 철 원자로 엄청 원자가 너무 많아. 철 원자로 되어 있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 그냥 네 단체를 갖다가 원소기호로 써갖고 철이라고 하는 거야. 원소기호로 써갖고 철이라고 해. 근데 얘는 철 원자로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원소를 물질이는 기본 성분이라고 해요. 잡아라. 원자니 분자는 원자 몇 개, 분자 몇 개 셀 수가 있어. 근데 원소는 셀 수가 없어. 즉 봐라. 우리나라에 고3이 50만 명이 있어. 근데 전 세계에만 우리나라에만 고3이 있어? 아니지. 전 세계에 다 있어. 그러다 보니까 1000만 명 넘어. 10,000명이 넘어. 그러면 야, 다 셀 수가 없으니까 니들은 고3이야 그래버리는 거야. 그게 원소야. 근데 원소가 모여서 뭐가 돼? 물질이 돼. 그리고 물질이 모여서 물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봐봐. 책상이라는 물체는 나무라는 물질, 쇠라는 물질, 플라스틱, 고무라는 물질로 돼 있어. 근데 이 나무는 탄소 원소, 수소 원소, 산소 원소, 그리고 더 들어가 보면 원자로 돼 있어. 이해됐어? 이런 것들이 물질은 입자야. 근데 보통 이제 자
입자들이 이제 뭐하고 관련된 봐봐. 물질과 입자. 물질은 매우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입자 모형은 입자들이 원자나 분자는 너무 작으니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입자 모형을 통해서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입자를. 근데 보자. 입자 모형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직접 관찰하기 어려우니까 간단한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자, 근데 우리가 물질을 나눌 때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다. 물질의 상태를 나눌 때. 그러면 고체를 이루는 입자들은 이게 딱딱한 고체지. 책상의 고체지. 그러면 이 입자들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고체는 움직여. 제자리에서 진동을 해. 근데 우리가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이해됐지? 근데 액체는 이 분자 간의 인력 끌어당긴 힘이 유지가 돼. 근데 고체보다는 약간 자유스러워. 라고 분자 운동이 좀 더 활발해. 근데 액체에서 기체로 되지. 그러면 이 결합이 입자와 입자의 결합이 끊어져 버려. 그래갖고 지 마음대로 날아간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물질을 구성한 입자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입자 간의 거리는 어떻다? 멀어진다. 자, 야, 물질은 다 입자로 이루어졌는데 입자들은 뭐라고? 끊임없이 운동한다. 이 고체도 뭘 하는 망정?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망정, 움직이는 움직여. 근데 만약에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지. 그러면 입자와 입자 사이가 어떻게 된다? 가까워져, 멀어져? 은유야. 거리는 멀어진다. 봐봐. 고체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지. 그러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가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입자와 입자 사이가 가까워. 가까워. 알겠지? 근데 이 좀 더 결합력이 고체에서 액체로 되면 약해져. 결합하는 힘이. 그래갖고 약간 자유스러워. 그래갖고 액체는 고체보다는 조금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조금 멀어져. 근데 기체로 되지. 그러면 이 결합이 끊어져 버려. 그래갖고 지 마음대로 움직여. 그래갖고 입자 운동이 매우 활발하지. 그러면서 기체하고 기체의 입자 사이 거리는 어떻다? 완전히 멀어지지. 이해됐어? 즉, 봐봐.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은 정지해 있다, 안 있다? 정지해 있지 않지? 끊임없이 운동한다. 근데 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는 어떻다? 그렇지, 멀어진다. 이해됐지? 그러면 봐라. 이제 온도가 있어. 온도가 있어. 온도는 뭐니? 어떤 물질에 뜨겁고 차가운 정도로 우리는 뭐야? 온도라고 해. 자, 온도는 물질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 즉,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뭘 많이 갖고 있어? 열 에너지야. 열 에너지가 있다. 자, 온도하고 열을 구분해야 돼. 자, 열은 뭐다?
열은 열 에너지야. 열 에너지는 가지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이동하는 거야. 이동한다. 에너지다. 어디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 에너지가 이동해. 이해됐어? 열 에너지라는 건 뭐야? 가지는 게 아니야. 응? 이동하는 에너지야. 응? 근데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무조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해. 자, 근데 네가 있잖아. 감기 걸려가지고 온유가 병원에 갔어. 근데 의사 선생님이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요? 이렇게 병원 갔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마박을 만져보더니 네 이마박을 만져보더니 이마에 열이 많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마에 이렇게 감기 걸리면 열이 나잖아. 많이. 나요? 열이 나. 열이 나. 그래가지고 열이 나니까 이마가 뜨거워. 그러더니 만져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이마에 열이 많네? 그러는 거야. 그러면 틀린 표현이 뭐야?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는 뭐라 했어? 온도라고 그랬지. 제 이마박의 온도가 높아요. 아니면 제 이마박에 있는 단백질 분자의 운동이 활발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온도라는 건 뭐라고? 온도라는 건 뭐라고? 뜨겁고 차가운 정도야. 어떤 물질에 얘가 뜨거워. 그럼 온도가 높은 거야. 얘가 차가워. 온도가 낮은 거야. 근데 알고 보면 입자의 운동이 이게 이 열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입자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열이 많지. 그러면 그게 입자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둔해져. 온도가 높으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 둔해. 은유야. 활발해. 뭐라고? 온도는 뜨겁고 차가운 정도라고. 뜨거우면 열 에너지가 많은 거야. 그러면 그 입자의 이 열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운동이 활발해져. 이해됐어? 그러니까 온도를 뜨겁고 차가운 정도라 그러는데 다른 말로는 뭐라 한다고? 야,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라고 그래. 온도가 높지. 그럼 열 에너지가 많으니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그리고 온도가 낮지. 그러면 입자의 열 에너지가 적으니까 입자의 운동이 둔해져.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인데, 자, 봐라. 선생님 말했지. 온도가 높으면 은유야 뭐라고? 뭐가 많다고? 열 에너지가 많으니까 이게 뭘로 전한다? 운동 에너지로 전한다. 그러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 둔해져. 그렇지. 활발해져. 온도가 낮지. 열 에너지가 적으니까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될까? 둔해지지. 이해됐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도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옆에 나와 있어. 온도는 섭씨 온도. 우리가 쓰는 거 지금 쓰고 있는 거 있잖아. 지금 온도를 몇 도라 그래? 선생님이 지금 여기를 냉방을 몇 도로 맞춰놨어? 26도로 맞춰놨어. 에어컨 냉방을. 26도씨. 그걸 섭씨 온도라 그래. 섭씨 온도는 도씨로 쓰고, 스몰트로 써. 약자로. 그러면 물의 얼음점 0도예요.
끓는 점 몇 도야? 100도야. 이걸 100등분하면 이 한 칸이 1도인 거예요. 어? 누구한테 좀 왔어? 엄마? 아니야? 그리고 절대 온도가 있다. 절대 온도는 뭘 쓰냐면 켈빈을 써. 그리고 라지티로 써. 절대 온도는 다른 말로 하면 분자들의 평균 운동이에요. 즉 절대 온도가 높지. 그러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크니까 분자가 활발하게 움직여. 이해됐어? 즉 봐라. 은유야, 온도를 낮춰. 계속 낮춰. 그 다음 분자 운동이 고체도 있잖아. 고체도 운동하고 있다. 제자리에서 진동하고 있어. 그러면 이 운동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다가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 분자 운동이 멈춰버려. 진동이 멈춰버려.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를 우리는 절대 온도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273도 이하로 내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걸 0켈빈이라고 절대 온도라고 해요. 이 이하로 내릴 수가 있다, 없다? 온도는 최하점은 있어. 근데 최고점은 없어. 15K, 35K,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즉, 온도를 낮추지. 낮추다 보면 분자 운동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다가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 멈춰버려. 그러면 분자 운동이 멈췄으니까 그 이하로 온도를 내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73도를 0켈빈이라고 절대 온도라는 거야. 그러면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고치는 방법은 섭씨 온도에다가 273만 더하면 돼. 그러면 얘는 0도면 273켈빈이야. 그리고 100도면 373켈빈이야. 이걸 100등분하면 한 칸이 1K야. 그러면 그리고 언니들 봐. 고등학교 언니 때도 계속해서 시간 맞춰서 맨날 학원을 갔다가 한 3번을 봐. 공부하잖아.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알았어. 이렇게 지금은 그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많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1도나 1켈빈이나 범위는 똑같아. 이해됐지? 근데 따라서 중요한 거는 물체의 온도가 뭘 나타낸다고? 입자의 움직임,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 온도가 높으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 둔해져. 온도가 높으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 둔해. 온도가 낮으면 열 에너지가 적으니까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지. 이해됐지? 그 다음 2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왜? 됐지? 시현이가 벌써 한 달이 됐어? 야, 말도 안 했는데. 시현아, 화학을 좀 그때 조금 더 하든지 그러잖아. 다음 주에 더 하잖아. 좀 목요일 날.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빨리 다음 주에 끝내버리겠다. 진도. 그래야 돼. 그냥 끝났어. 가면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온도가 높다. 분자의 운동이 어떻다? 입자의 운동이 어떻다? 활발하다. 활발하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 가까워져 멀어져? 그렇지. 막 이것들이 운동해 보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가 멀어진다. 불편해? 앞에 따라. 입자와 입자 사이가 거리가 멀어져.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부피가 어떻다? 커진다, 작아진다. 부피가 커진다. 부피는 뭐야?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이야. 입자와 입자 사이가 멀어지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열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둔해져? 둔해진다. 그러면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는 은유야 어떻다? 가까워져, 멀어져? 그렇지. 가까워져. 거리는 가까워져. 그래가지고 부피는 준다. 그 설명이 돼 있다. 자, 차가운 물은 입자의 온도가 낮으니까, 차가운 물은 뭐다? 온도가 낮으니까 입자의 운동이 둔하지. 그래갖고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 뜨거운 물은 온도가 높으니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 그러다 보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이해됐지? 이해됐어? 안 됐어? 자, 옆에 플러스 강의 1번 봐봐. 온도는 뭐라 했어? 뜨겁고 차가운 정도라 했지. 온도는 뜨겁고 차가운 정도라 했지. 온도의 단위가 섭씨 온도의 단위가 도씨, 절대 온도의 단위가 켈빈이다. 뭐라고 나왔어 그게? 자, 섭씨 온도는 1기하바에서 물의 어는 점이 0도, 끓는 점이 100도고, 그리고 절대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를 갖다가 0켈빈으로 하고 0도가 273켈빈, 그리고 갖고 온도를 갖다가 낮추다 보면 분자 운동이 어떻다? 줄어들어. 그러다가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 하지마. 너 여기 붉어진다. 하지마. 이게 하지마. 더 이상 붉어지면 안 돼. 보기 안 좋아. 하지마. 그래갖고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 분자 운동이 멈춰버려. 그러니까 마이너스 273도를 우리는 절대 온도라고 해. 더 이상 못 내리니까. 그걸 갖다가 몇 켈빈? 0켈빈이라고 해. 그러면 보자. 그리고 보자. 자, 그러면 보자. 이제 그리고 2번 봐. 플러스 강의 2번 봐봐. 입자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경우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가열할 때뿐만 아니라 물체를 두드리거나 튕길 때도 어떻게 될까? 야, 있잖아. 망치로 있잖아. 그 철 갖다가 때리지. 그러면 철이 따뜻해져. 왜? 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한다. 그래서 입자와 입자 간에 입자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지 않아도 두드리거나 튕겨도 온도는 어떻게 된다? 입자의 온도는 활발해질 수 있다. 응? 이해됐어? 그러면 자,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가열할 때뿐만 아니라 열에너지 줄 때뿐만 아니라 물체를 두드리거나 튕길 때도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온도가 어떻다? 높아진다. 응? 그리고 이제 열 평형을 보자. 열 평형을 보자. 열 평형이 뭐냐? 열이란 건 선생님 말했지. 뭐라고? 에너지라고. 열이란 건 뭐다?
물체로 이동하는 게 뭐다? 열 에너지야. 언제까지 이동해? 둘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러면 이제 같으니까 열 에너지가 이동 안 해.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한다. 자,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곳에서 입자의 운동이 둔한 곳으로 이동한다. 이해됐어? 그리고 열평행이라는 건 뭐야? 선생님이 고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와서 저온의 물체를 붙여놓으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해. 근데 언제까지 이동한다? 둘이가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래? 같다, 평행하다고 열평행 상태라고 해. 자, 열평행은 뭐야? 자, 온도가 다른 물체를 접촉시켰을 때 어떻게 돼?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 이동해가지고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 이걸 뭐라 그래? 열평행 상태를 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 뭘 통해서? 이걸 통해서. 고온의 물체가 온도가 서로 다른 물체를 접촉시키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 에너지가 이동해. 그러면서 이제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고 온도가 낮아지고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으니까 온도가 높아져. 그 둘의 온도가 같아지는 거. 이걸 뭐라 한다고? 열평행 상태라고 해. 이해됐지? 이해됐지?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냥 이렇게 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 시간이지.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으니까 온도가 낮아져.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으니까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둘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 이 상태를 뭐라 그래? 열평형 상태라고 해.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자, 열평형은 온도가 서로 다른 물체를 접촉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면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평형 상태야. 이해됐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온도가 높은 물체는 온도는 낮아지고 열을 잃으니까. 근데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얻으니까 온도가 높아져. 그래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 열평행 상태야. 야, 열평행에 도달하면 두 물체의 온도는 더 이상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제 온도가 같으니까 계속 같은 온도겠지. 이해됐어? 열평행에 도달하면 온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두 물체가 온도가 같으니까 이동할 열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자, 열평행에 이르기까지의 움직임과 배치 방안. 그리고 이때 이동한 고온의 물체에서 제가 이제 잡아가지고 지금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열 에너지의 총량을 뭐라고 하나? 열량이라는 거야. 열량.
열량 Q라고 그래. 옆에 나왔어. 봐봐. 열량은 뭐냐? 이동하는 열 에너지의 양을 열량이라고 해. 뭘로 쓰냐? 줄이나 칼로리를 써. 칼로리를 써. 줄이나 칼로리를 써. 킬로칼로리를 쓴다. 칼로리나 킬로칼로리. 여자들이 제일 민감한 게 열량입니다. 이거 먹으면 열량이 얼마나 살이 찐다 많다. 그거야. 그러니까 이 영양소가 우리가 먹지. 그러면 이게 열을 낸다. 열을 낸단 말이야. 이때 저온의 물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열 에너지의 총량을 뭐라고 한다고? 우리는 열량. 단위는 줄이나 칼로리, 킬로칼로리를 쓴다. 이거 줄, 칼로리, 킬로칼로리를 쓴다. 그리고 열평행에 이르기까지의 움직임과 배치 보자. 열평행에 이르기까지 움직임과 배치. 그러면 봐라. 어이 깜짝이야. 오씨. 어이. 야씨. 알았어. 괜찮아. 깜짝이야. 뭐냐? 너 문제 풀어. 저번에 든 거 있지? 문제 안 푼 거 있지? 이거 이따가 질문해. 그리고 오늘은 이따가 하나 풀어봤지? 두 개 풀어봤어. 두 개 풀었어? 세 개째 줄게. 이따가 너는 이따 이 두 번째 시간에 그거 먹어. 아이스크림 먹어. 지금 먹지 말고 좀 이따 먹으라고. 7시 반 이후에 수업할 때 먹으라고. 그때 또 졸 수 있으니까. 자, 봐봐. 이 열평행에 이르기까지 움직임과 배치 봐봐. 야,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 갖다가 섞지. 그러면 뜨거운 물에서 고온의 물체에서 어떻다? 저온의 물체. 차가운 물로 뭐가 이동해? 뭐가 이동하냐고. 은유야, 뭐가 이동해? 열 에너지가 이동하지. 이동하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있지. 그러면 얘는 열을 잃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져. 온도가 어떻게 돼? 얘는 낮아져. 그러면 입자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 활발해져, 둔해져? 온도가 낮아지니까 활발해져, 둔해져? 둔해져. 그러면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는 어떻다? 멀어져, 가까워져? 거리는 멀어져, 가까워져? 둔해지니까 멀어지겠지. 아니지? 가까워지지? 둔해지니까 가까워지겠지. 근데 차가운 물체는 열 에너지를 얻었어.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돼? 높아져, 낮아져? 높아져. 선생님한테 꼭 하지 말고. 응, 알았어. 그리고 입자 온도는 어떻게 돼? 활발해져, 둔해져? 그러면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는 서로 막 튕겨 나가버리지.
그러면 어떻게 돼? 멀어지겠지. 중일 중에 다른 사람 있어요? 어? 중일 중에 다른 사람 있어요? 중일? 있어. 어디요? 일요일 날. 어디요? 저기 신장? 방문? 해성? 왼손? 어디냐 걔가. 신장? 방문? 방문 아니야. 해성? 저기 지금 원래 송도 살다가 이제 지금 화성으로 갔는데 화성에서 다녀. 그래갖고 다시 돌아온대. 다시 송도로 이사한대. 손도 이제 중학교 안 볼 텐데. 응? 중학교 받아줄 때가 있어요? 있겠지. 다 이쪽으로 이사 오면 돼. 꽉 찼을 텐데 지금. 뭐 있겠지 뭐. 현수가 알걸요? 빈대 있겠지 뭐. 현소 가면 되지 망하네 뭐. 현수가. 일찍 건너가네. 그래? 너는 네가 단문이야? 신수. 신동이지? 신송이도 일찍 많아요. 그렇게 생겼어. 신동 옛날에 선생님이 요 12월 달에 방학하기 전에 작년에 볼펜 나눠줬어. 너 볼펜 안 줬냐 선생님? 볼펜 안 줬어? 삼색 볼펜? 응? 안 받았어? 이렇게 우와. 삼색 볼펜? 여기 만약에 이게 여기 이거 떼야 된다. 떼고 써. 엄마. 이해됐지 이거?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자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지. 열을 잃지. 그러니까 움직임이 둔해지고 그다음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는 가까워진다. 그리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얻으니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이해됐지? 옆에 보자. 우리가 열 평형을 이용하는데 봐봐. 야 집중해. 이거 열 평형 이용한 거 보자. 이용한 애가 있어. 그럼 봐봐. 아이씨. 주저도 왜 그래 너. 자, 이걸로 닦아. 열평을 이용하네. 우리가 여기다 끼워가지고 온도를 측정하지. 이 온도계, 접촉식 온도계는 내 몸의 온도하고 온도계하고 어떻게 돼? 열평행 상태가 돼가지고 내 몸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제 열평행 이용하는 거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냉장 한약팩을 뜨거운 물에 열지. 그러면 이제 물에서 한약팩으로 뭐가 이동해? 열에너지가 이동이 되면서 한약팩이 데펴지지. 그리고 냉장고에 음식물을 열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음식물에 있던 열이 어디로 이동해? 냉장고 속으로 이동하면서 음식물이 차가워지잖아. 그리고 그다음 생선을 갖다가 시장 가보면 얼음 위에다 놓지. 그러면 생선에 있던 열 에너지가 얼음으로 가고 얼음을 녹인단 말이야. 그러면서 생선은 시원해지지. 그리고 수박을 차가운 물에 담그지. 그러면 수박에 있던 열이 물로 가니까 수박이 차가워지지. 맛있겠다. 선생님 칼슘이나 많이 먹고 우유나 많이 먹으라니까 뭔 수박을 안 먹은 지 2년이 넘었어요. 네가 안 먹은 거지. 엄마가 안 사준 거예요. 네가 거기서 저기 갖고 사 먹어. 그 컵으로 파는 거 있잖아. 돈이 없는데요. 그래? 알았어. 야 삶은 달걀을 갖다가 뜨겁잖아. 삶고 남으면 차가운 물에다 넣지. 그러면 삶은 달걀에 있던 열이 차가운 물로 이동하면서 이제 달걀이 식겠지. 이해됐어? 삶은 달걀을
뜨겁잖아. 그럼 식히려고 차가운 물에 넣는 거지, 바보야. 넌 우리 친구 중에 일본 가갖고 온천을 갔어. 온천에서 온천물로 있잖아. 이걸 데펴준다. 그래갖고 데펴주고 있잖아. 일본 아줌마 파는 아줌마가 달걀 파는 아줌마가 달걀하고 사이다 파는 아줌마가 달걀하고 사이다를 같이 먹어요? 사이다가 소화가 잘 돼. 달걀이 원래 소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달걀이 뻑뻑하잖아. 먹으면은 목이 메이잖아. 그러니까 그때 사이다를 먹어. 탄산음료. 그러면 소화가 잘 되지. 근데 아줌마가 뜨겁다고 말했어. 근데 이 새끼가 바로 까먹다가 손 대잖아. 근데 왜 삶은 거예요? 그래 꼭 찍어봐야지. 된장을 찍어봐야지 맛을 알아. 조심하라면 조심해야지. 응? 그리고 이거 이해됐지? 근데 원래 달걀은 파는 거 아니에요? 삶아서? 그러니까 파는 거지. 온천물에다가 온천이 막 이건 물이 끓고 있어. 직접 삶아요? 거기다 대놓고 싸는 거야. 삶아져 있는 걸 사서 다시 삶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이제 계속 삶는 거야. 삶고 나서 이제 주는 거지 바로. 좀 이따가. 뜨거울수록 좀 맛있어. 식으면 맛없어. 맛있는데? 아니야. 식으면 맛없어. 뒷장 넘겨봐. 이때 열이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하지. 근데 이때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어? 학교에서 배웠잖아. 안 배웠어 아직? 전도, 대류, 복사가 있어. 열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데 이때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어. 전도, 대류, 복사가 있어. 봐라. 열이 이동하는 방식이 있어. 뭐가 있다고? 전도, 대류, 복사가 있어. 자, 첫 번째. 전도는 어디서 일어난다? 어디서 일어난다, 주로? 고체에서 일어난다. 어디서 일어난다고? 전도는 주로 고체에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저기가 오늘, 나쁘게 말하면 지랄발광이 그러냐. 고체는 입자하고 입자가 어떻게 있어?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있지. 그리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못해. 근데 입자하고 입자가 붙어있다 보니까 이 입자하고 입자 사이에 직접적으로 열을 전달해. 봐라. 고체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이웃한 입자에게 차례대로 전달되어갖고 움직이는 방식이야. 고체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다른 이웃한 입자에게 전달을 해. 가지고 열이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반에 한 28명 있냐? 한 반에 25명? 34명이지. 그러면 쭉 서 있으면 분단이 있으면 여기서 이놈이 제일 앞에 있는 애가 책을 뒤에 있는 애한테 전달해. 그리고 뒤에 있는 애가 또 뒤로 전달해. 그래갖고 마지막 애한테 전달하는 거야. 이게 전도 방식이야. 즉 고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가 거리가 가깝지. 그래갖고 얘의 움직임이 얘한테 전달이 돼. 그리고 얘의 또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얘한테 전달해. 그래갖고 전달해갖고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전도는 봐라. 한 곳을 가야지.
야, 쇠 파이프가 있었어. 근데 여기 끝에를 가야 됐어. 끝에를 가야 됐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끝도 만지면 졸라 뜨거워. 이렇게 전달 이렇게 이 고체를 구성하는 고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사이에 에너지 열 에너지가 전달돼 직접적으로. 자, 고체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이웃한 입자에게 차례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방식이야. 그리고 첫 번째 봐라. 전도로 열이 이동하는 방식과 전도에 의한 현상이 있다. 봐봐. 열의 이동 방향은 자 왼쪽 끝에다가 가열을 했어. 그랬더니 왼쪽 끝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어. 이게 여기를 가열했더니 여기의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그러다가 점점 이 입자의 움직임이 옆에 입자한테 전달되고 또 옆에 입자한테 전달되니까 끝에까지 뜨거워지는 거야. 이런 걸 갖다가 뭐야? 전도의 방식이라고 해. 주로 어디서 일어난다? 고체에서 즉 전도에 의한 현상이 있지. 야, 국이 끓고 있어.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돼? 숟가락을 넣지. 그러면 숟가락이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끝에도 따뜻해지잖아. 그러면 국에 있던 찌개에 있던 열이 숟가락으로 이동한 거지. 숟가락에서 이동한 거지. 그리고 자 금속 막대를 모닥불에 대면 불에 닿는 부분이 뜨거워지며 점차 막대 전체가 다 뜨거워지는 거. 이것도 전도고. 후라이팬 한쪽만 가열해도 후라이팬 전체가 어떻게 된다? 뜨거워진다. 그다음 근데 봐라. 자 물질의 종류와 열의 전도는 틀리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의 전도가 틀리다. 종류에 따른 열의 전도. 자, 네가 겨울에 금속 의자에 앉는 거, 의자에 앉는 거고. 의자가 있어요? 금속으로 된 의자 있지. 있어. 그리고 나무로 된 이게 있어. 의자가 있어. 그러면 누가 더 밖에 다녀놨어, 둘다. 그러면 누가 더 차갑게 느껴져? 그렇지. 금속이 열이 잘 빠져나가. 금속이 열을 이렇게 내 엉덩이에 있던 열이 금속이 열을 잘 전달하니까 그냥 빠져나가. 전도가 잘 되니까 빨리 빠져나가. 그러니까 내가 엉덩이가 더 차갑게 느껴져. 금속 의자에 앉을 때. 근데 나무 의자에 앉을 때는 얘가 전도율이 낮아. 그러니까 천천히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덜 차갑게 느껴지지. 이해됐어? 금속하고 열 전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틀리다. 그러면 봐봐. 누구하고? 금속인 거하고 금속이 아닌 물질하고 열 전도는 누가 잘한다? 금속하고 금속이 아닌 물질하고 누가 열을 잘 전달한다고? 누가 열을 잘 전달한다고? 금속. 봐봐. 금속이 열을 빠르게 전달해. 그리고 금속이 아닌 물질이 열을 천천히 전달해.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금속 의자에 앉은 거하고 나무 의자에 앉은 거하고 누가 더 차갑게 느껴져? 그래. 금속이 열을 빠르게 전달하니까 내 엉덩이가 많이 차가워져. 그리고 나무는 천천히 전달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덜 차가운 거야. 이해됐어? 그래갖고 금속은 불이 스테인레스가 있고 그리고 금속이 아닌 물질은 나무 플라스틱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열이 전도되는 차이를 이용하는 애 있어. 일상생활에서 열이 전도되는
차이를 이용한 예가 있다. 뭐 있어? 냄비라든지 프라이팬. 그렇잖아. 야, 냄비에서도 열이 금속으로 된 부분은 열이 잘 전달돼요. 근데 금속 손잡이도 냄비의 손잡이도 금속으로 만들면 잡으면 전부 다 화상이 있지. 뭘로 만들어?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그러면 여기는 덜 뜨겁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집을 수 있어. 프라이팬도 마찬가지잖아. 프라이팬 금속으로 된 부분은 열을 잘 전달해. 근데 손잡이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지. 열을 잘 전달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이팬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 이게 열 전도를 이용한 애다. 자, 냄비의 냄비 주전자 프라이팬이 있는데 냄비 바닥 부분은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열을 빠르게 전달하여 음식을 잘 익힐 수 있도록 금속으로 만들고, 냄비 손잡이는 냄비가 뜨거워도 안전하게 잡을 수 있도록 나무라든지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이해됐지? 좀만 쉬어. 아이고, 득달같이 핸드폰 잡는 거 봐. 좀만 쉬어. 수영도 점수도 안 해? 너 뭐 먹을 거야? 모르겠는데요. 파피코랑 포도, 샤인머스켓이랑 콜라 맛이랑 탱크보이. 파피코? 요거 그것도 있어. 콜라 포도. 물컵 3개 썼지? 하나 썼어? 걔는 네가 움직일 때마다 컵이 하나 생기던데? 알았어. 자, 그거 먹어? 먹고 봐. 먹으면서 봐. 이번에는 이제 열을 이동하는 방법에 전도, 대류, 복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대류야, 대류. 대류는 뭐야? 네가 라면 먹으려고, 넌 라면도 끓일 줄 모르지? 저 김치찌개랑 다 했는데. 네, 그랬어? 그러면 라면 끓이기 위해서 물을 갖다가 요 가스를 이제 데피지.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전체가 이제 제일 처음에는 차갑다가 전체가 다 뜨거워지지. 이게 대류예요. 이해됐어? 물 전체가 이제 냄비 안에 있는 물이 전체가 뜨거워지지. 그러면 대류는 어디서 일어난다? 야, 전도는 어디서 일어난다 했어?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고체에서. 딴 소리 집중 안 했구만. 고체는 주로 전도는 대류에 고체에서 일어난다. 입자 한쪽을 가열하면 거기에 있는 입자가 움직임이 활발해져. 그래갖고 옆에 있는 입자에게 그 움직임을 전달해. 그래갖고 전달하다 보니까 전체가 뜨거워지는 거지. 그렇지? 금속망대는 한쪽만 가열하면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전체가 뜨거워지는 거. 이해됐어? 근데 대류는 뭐야? 물을 끓일 때 주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일어나? 주로 액체나 기체에서 일어난다. 액체나 기체에서. 그러면 기체에서, 액체나 기체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직접 열을 전달하는 하는 방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 분단에 10명이 앉아있는데 제 앞에 놈이 책을 갖고 달려가. 제일 끝에 있는 애한테 책을 전달해 주는 거야. 직접 가버리잖아. 즉 봐라. 뭐라고 나왔냐면 액체나 기체의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열을 받아서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거야. 봐봐. 직접 이동하면서 뭘 한다고? 열을 전달하는 거야.
얘는 직접 이동해.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앞에가 학생이 책을 받아가지고 그냥 제일 끝에 놈한테 지가 직접 가고 전달해 주는 거야. 이해됐어? 주로 어디서 일어난다고? 어떤 상태에서 일어난다고? 액체나 기체에서. 이씨, 이거 오늘 왜 저래? 정신 못 차리냐? 어디서 일어난다고? 근데 매질이 있잖아. 매질이 뭐냐면 매개체가 되는 물질이야. 전도는 어디서 일어나? 그래. 그러면 대류는 어디서 일어나? 기체. 근데 복사는 매질이 필요해, 안 필요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얘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돼. 야, 우주 공간은 무슨 상태야? 진공 상태야. 공기가 아예 없어. 물질이 없어.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우리한테, 지구한테 전달이 되잖아. 맞고, 우리는 태양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 뒤지는 거야. 왜? 우리 지구의 에너지원이 거의 99%가 누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진공 상태인데 우주가 우리 지구로 직접 전달이 되잖아. 이게 복사야. 다른 방법이 또 열을 전달을 방법에. 그러면 대류는 대표적인 게 물을 끓이는 거야. 물을 끓이면 봐봐.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지.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가열을 하면 여기가 열을 받아가지고 뜨거워지지. 그러면 뜨거워지니까 부피가 팽창하니까 밀도가 작아져. 가벼워지니까 위로 올라가. 그러다가 식으면 다시 내려와. 이게 대류야. 그러면서 물 분자가 직접 열을 전달해 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자, 대류에 봐봐. 대류는 여기 부분은 어떻다? 열을 얻어가지고 상승을 해. 자, 이 부분은 열을 얻어서 따뜻해진 물은 밀도가 적어지니까 위로 상승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식은 물은 다시 내려와. 또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체가 뜨거워지는 거야.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물은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아래로 이동한다. 이게 끓는 물의 대류야. 대류는 어떻게, 난로 설치할 때 아래에 설치해야 돼, 위에 설치해야 돼? 아래에다 설치해야 돼, 난로는. 왜? 이게 난로에 의해서 뜨거워진 공기는 밀도가 작아지니까 위로 올라가. 그러면 차가워진 공기는 또 내려와. 그러면서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야. 이제 교실 전체가. 근데 에어컨은 어디다 설치해야 돼? 위에. 왜? 밀도가 이제 차가워진 공기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내려와. 그리고 상대적으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차가워져서 다시 내려와. 그러면서 냉방이 일어나는 거야. 그것도 다 대류다. 냉방과 난방은 둘 다 뭐다? 뭘 이용한 거야? 대류를 이용한 거야. 봐봐, 옆에 보자. 실내를 대류에 의한 현상. 실내를 난방할 때는, 뜨겁게 만들 때는 난방기를 아래쪽에 설치하면 실내 전체가 따뜻해진다. 그리고 실내에 냉방을 할 때는 냉방기, 에어컨은 어디다 설치해야 된다? 위에다가. 위에 설치하면 실내 전체가 시원해진다. 주전자로 물을 끓일 때 아래쪽만 가열해도 전체가 뜨거워지는 거야. 왜? 대류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럼 보자. 자, 옆에 플러스 강의 1번 봐. 보충자 플러스 강의 1번 봐. 1번에 보면 따뜻해진 물이 위로 올라가는 까닭. 온도가 높은 액체와 기체는 온도가 낮은 액체나 기체보다 입자 사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면서 따뜻해진 물이 왜 위로 올라가? 은유야, 여기는 열을 받았지. 그러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입자와 입자 사이가 멀어지면 부피가 커져.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져.
가벼워지니까 위로 뜨는 거야. 근데 온도가 낮은 거는 입자 운동이 둔해지면서 입자 사이가 가까워져. 부피가 작아져. 밀도가 작아지니까, 밀도가 커지니까 무거우니까 내려오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2번 봐. 난방기를 아래에 설치하는 까닭은 봐라. 난방기를 아래에 설치하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위쪽에 차가운 공기는 난방기 있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실내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진다. 응? 냉방기도 마찬가지야. 차가워진 공기가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고 다시 차가워지니까 전체가 차가워지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열의 전달 방법에 뭐가 있다? 복사가 있다. 복사는 매질이 있어도 전달되지만 매질이 없어도 전달돼. 즉 물질을 거치지 않고 열이 직접 이동하는 방식이야. 뭐라 했어? 전도는 뭐야? 10명이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도 전달 해갖고 마지막으로 전달되는 거지. 즉 열을 가하면 입자가 움직임이 이웃한 입자에게 전달돼갖고 퍼져나가고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야. 뜨거워지는 거야. 근데 대류는 뭐야? 전도는 어디서 일어난다? 전도는 딱딱한 고체에서 일어나지. 대류는 어디서 일어난다 했어? 물을 끓일 때나 냉방이나 난방이니까 액체나 기체에서. 그리고 복사는 매질이 필요 있어 없어. 물질 거치지 않고 전달되기 때문에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매질이 필요 없어. 그러면 이건 어떤 방식이냐면 제일 첫 번째가 책을 갖고 제일 마지막에한테 던져버려. 그럼 거치지 않고 직접 전달되는 거잖아. 물질을 거치지 않고. 이해됐어? 여기 나왔잖아. 그림 봐. 여기 안 나왔구나. 이거잖아. 여기 신성중학교 중에서 여기 다니는 사람 있어요? 있어. 누구요? 3학년? 2학년? 2학년. 이름? 이름이 고는찬? 남자. 봐라. 이렇게 직접 전달하는 게 뭐라고? 고체에서 열을 전달하는 전도고. 매질이 직접 첫 번째가 마지막에한테 직접 갖고 전달하는 건 뭐야? 뭐라 그랬어? 대류 액체나 기체에서 일어난 거. 근데 첫 번째가 그냥 제일 마지막에한테 던져버리는 거, 책을. 이거는 뭐야?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야. 즉 얘는 전도는 열을 전달한다. 근데 대류는 입자가 열을 갖다가 이동시키는 거야, 직접. 그리고 얘는 열의 이동이 그냥 직접적으로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따라서 봐라. 복사는 물질을 거치지 않고 열이 직접 이동해. 즉 우리가 난로 앞에 있으면 그냥 따뜻한 거야. 열 에너지가 복사의 형식으로 열 에너지가 직접 오기 때문에 물질을 거치지 않고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한다. 복사 현상에 예가 있지. 난로에 가까이 있으면 따뜻함이 느낄 수 있지.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에 물체를 촬영하면 물체의 온도 분포를 알 수 있는 거. 얘가 복사하는 에너지를 보고 온도가 얼마인지를 아는 거야. 그리고 햇빛 아래 있으면 그늘보다는 어떠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전달되니까 따뜻하다는 거야. 옆에 보충자료 보자. 3번 봐. 열의 여러 가지 이동 방식. 전도는 가열되는 냄비에 바닥부터 뜨거워진 뒤 바닥 전체가 뜨거워지는 거. 열을 전달하는 거지. 고체에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대류는 뭐야? 뜨거워진 물이 위로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물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 입자가 열을 직접 이동시키는 거야. 어? 근데 복사는 물질을 거치지 않고 불의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 자, 그러면 열 이동 방식의 비율을 보자. 자, 열은 여러 가지 이동 방식을 비유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전도는 뭐야? 스마트폰 여러 대를 나란히 접촉시켜 놓고 왼쪽부터 화면의 색이 차례대로 바뀌는 거. 어? 옆에 전달하는 거, 열을 전달하는 게 전도야. 어디서 일어나? 고체! 저거 진짜. 그 다음, 열을 입자가 이동시키는 거. 첫 번째 놈이 달려가고 마지막 놈한테 전달하는 거. 뭐야? 어디서 일어나? 그렇지. 그리고 복사는 첫 번째 애가 책을 갖다가 마지막에한테 직접 던져버리는 거지.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야. 매질 없이 물질을 거치지 않고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대류는 날로 가까이의 빨간색 스마트폰을 위로 움직이다가 파란색으로 바뀌면 아래로 내려오게 하는 거. 복사는 스마트폰의 빨간색 화면을 멀리 있는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친구의 스마트폰 화면도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 이해됐어? 넘겨. 그리고 실험이 있어. 이제 마지막으로 실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실험이 있어. 이걸 실험할 거야. 열평형 상태들 어떻게 하냐? 열평형 상태는 뭐야? 서로 다른 물체, 온도가 다른 물체를 갖다가 접촉시켰어. 즉 고온의 물체하고 저온의 물체를 접촉시켰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은유야?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뭐가 이동하는 거야?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지. 그러면 고온의 물체는 온도는 어떻게 돼? 높아져, 낮아져? 고온의 물체에서는 낮아져. 그러면 입자 운동은 활발해져, 둔해져. 야, 당연하지. 야, 봐봐. 온도가 낮아지면 열 에너지가 적어지지. 그럼 열 에너지가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전환이 안 되잖아. 그럼 운동이 어떻게 돼? 둔해져. 그러면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는 어떻게 돼? 멀어져, 가까워져? 그래. 부피가 준다. 근데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었지. 그러면 열 에너지가 이동했으니까 열을 얻었으니까 온도는 어떻게 돼? 그래. 입자 운동은 어떻게 돼? 활발해져.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는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멀어지지, 당연히.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봐봐.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했을 때 온도 변화의 측정 봐봐. 첫 번째, 열량계와 알루미늄 컵에 각각 차가운 물하고 뜨거운 물을 갖다 넣는다. 그리고 열량계와 알루미늄 컵을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열량을 재는 장비가 있어. 열량계라고 해. 열에너지 양을, 야,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뭐가 이동한다고? 근데 이때 이동한 열에너지의 총량을 열량이라고 해. 그러면 열량계에다가 이렇게 열량계가 있어. 열량계가 있었어. 근데 여기다가 뭘 넣어? 차가운 물을 좀 넣었어. 차가운 물을 넣었어. 그리고 알루미늄 컵에 알루미늄 컵에다가 뭘 집어였어? 그렇지, 뜨거운 물 집어였어. 그러면 이걸
뜨거운 알루미늄 컵에 있는 물에서 어디로 이동해? 열 에너지가. 그렇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 뜨거운 물의 온도는 어떻게 돼? 높아져 낮아져? 낮아져. 그 다음 차가운 물의 온도는 열 에너지가 이동했으니까 높아져 낮아져? 온도는 높아지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둘의 온도가 같아지지. 이걸 무슨 상태라 그래? 열이 온도가 같아지니까 이때는 온도가 그렇지 열평형 상태라 그래. 근데 이때 온도가 같아졌지. 은유야. 그러면 이때는 열평형 상태에서는 열 에너지가 이동해야 안 해? 안 하지. 왜? 둘의 온도가 같으니까 온도가 열 에너지가 이동할 수가 없지. 이해됐어? 서로 온도가 다를 때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야. 언제까지? 둘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세 번째 열량기의 뚜껑을 닫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스마트 기기와 연결된 온도 센서를 갖다 꽂는다. 그래갖고 온도 측정 앱을 실행하여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온도를 측정하고 시간과 온도의 그래프를 확인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뜨거운 물의 온도는 어떻게 돼? 낮아지고 차가운 물의 온도는 어떻다? 높아져. 그래가지고 즉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뭐가 이동한다? 열이 이동한다. 그래갖고 뜨거운 물은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져 낮아져? 그러니까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둔해져? 그러면 입자 사이 거리는 어떻게 돼? 가까워져 멀어져? 그리고 차가운 물은 열 에너지를 얻으니까 온도가 높아져 낮아져? 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져 둔해져? 입자 사이 거리는 가까워져 멀어져? 그렇지. 이해됐지? 언제까지 이동한다? 열 에너지가? 그렇지. 그래서 두 물의 온도가 같아진 후에는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왜?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으니까. 제일 밑에 봐봐. 이렇게도 실험해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담긴 뜨거운 물이 담긴 알루미늄 컵과 차가운 물이 담긴 열량계를 넣고 각각 온도계를 꽂는다. 1분 간격으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온도를 확인하고 시간과 온도 그래프를 그린다. 자, 비교가 안 나왔네. 자, 전도 비교 그래프인데 이걸 안 하네. 아주 열의 이동 방법은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전도, 대류, 복사가 있어. 전도는 한쪽을 가야하면 그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웃한 입자에게 이 움직임을 전달하면서 전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전체가 뜨거워지는 거지. 갖고 어디서 일어난다? 주로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전도.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학생이 제일 앞에 학생이 책을 뒤에 전달해갖고 마지막까지 전달하는 거. 그 다음 복사, 대류는 뭐야? 물을 끓이면
열이면 시간이 지나면 물 전체가 온도가 똑같아지는 거지. 뜨거워지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디서 일어난다? 갖고 입자가 열을 이동시켜. 입자의 이동에 의해서 열이 되는 거야. 갖고 전체가 뜨거워지는 거야. 뜨거운 물은 뜨거워지니까 부피가 팽창하니까 밀도가 작아지면서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 차가운 물은 밀도가 커지니까 내려와. 그러고 계속 가열되다 보니까 전체가 뜨거워지는 거야. 근데 복사는 물질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대류는 누구야? 어떤 방법이야? 첫 번째가 직접 달려가고 마지막에 한테 책을 전달해 주는 거야. 복사는 뭐야? 물질이 뭐라 그래? 물질의 도움 없이 물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열이 이동하니까 첫 번째가 책을 던져버리는 거지. 마지막 애한테. 라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보자. 물체에서 열의 전도 비교가 있다. 그럼 봐라. 자, 검은색 종이를 붙인 플라스틱 판하고 검은색 종이를 붙인 금속판하고 준비했다.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플라스틱 판과 금속판의 한쪽 면에 검은색 종이를 붙였다. 그랬더니 뜨거운 물을 담은 비커에 금속추 두 개를 넣고 시간이 지난 뒤 집게로 금속추를 꺼내지. 그러면 두 개가 어떻게 된다? 금속추가 온도가 높아졌겠지. 열의 이동에 의해서, 열 평형 상태에 의해서. 그러면 둘이가 이제 뜨거운 금속추에다가 플라스틱판하고 금속판 중에서 누가 더 열을 많이 방출해? 그렇지. 왜? 금속이 열의 전도가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속이 더 뜨겁게 보여. 봐봐.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더니 저기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로 했더니 금속추가 접촉한 부분에는 판의 온도가 높아지지. 시간이 지나면 주변 부분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판 전체의 온도가 높아지지. 근데 열이 금속추에 접한 부분에서부터 그 주변으로 전도되는 형태로 이동한다. 플라스틱 판보다 금속판이 색깔 변화가 정도가 더 빠르지. 왜? 플라스틱 판보다는 금속판에서 열의 전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해됐어? 정리를 해, 우선. 이걸 다 정리해. 한번 정리해보자. 그냥 갖다 줄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 응? 알았지? 빨리 해. 빨리 정리해, 먼저. 몇 문제 안 돼. 몇 문제 안 돼. 야, 화요일날 해서 뭐 다음 주에 시험 보잖아. 그럼 이거, 이 정도는 풀어야지. 확실히. 알았지? 빨리 해. 빨리 정리해. 한번 이거 내용을.